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회사가 구조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해상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는 거고요. 군안 자체는 또 이 구조물 자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체를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작업에 대한 시퀀스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해양 군안 작업과 인양 작업을 같이 병행하는 게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정황이고요. 수색 구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다면 그거는 해양경찰청에 있는 특수구조대가 돼야 될 것이고, 뭐 해군으로 치면 해남구조대 UDT, 네. 소방대로 치면 순항구조대, 뭐 공군을 치면 지금 항공구조대, 네. 어쨌든 구조대 그 말대로 국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구조대들이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구조대 이외에는 얼마 전에 창설해가지고 만들다가 지금 엄청난 음해가 빠져 있는 한국해양구조단, 뭐 민간업체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거 통폐합해서 정부 시스템하고 민간을 자연스럽게 인테그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중심이 있다 한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작업 방법이 틀렸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거가 아니고 실종자를 빨리 찾아서, 만약 한 명이 실종자라도 만약 살아 계시는 부분을 찾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어차피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살아 계신 분이 있으니까 지금 리스크가 있지만 배를 부양을 해볼까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야기는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벗어납니다. 국가에서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학부형, 네.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지금 여행 갔던 동창생들, 선원 가족들, 네. 어찌 보면 이 300명 가까이 되는 가족들의 조합 자체가 정말 다양한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아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인양해 주세요, 아 괜찮으니까 그냥 유리창 깨주세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판단인 것 같고요. 국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복귀해서 뭐 저희가 구조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마 언딘 리베로를 좀 더 세팅을 잘 해가지고 크레인 이런 거보다는 공간적인 확보를 하고 다이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챔버를 더 늘리고 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들어갔을 거 빼고는 시퀀스 자체가 거의 저는 뭐 바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제가 그 사이트에 실질적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해군 예비역 출신이니까 상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 장죽수도라는 바다에서 6시간에 물때 한 40분 정도의 타이밍에 하잠줄이 없는 상태에서 맨몸으로 뛰어든다는 거는 들어가는 순간에 4km, 5km 날아가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해군을 어떻게 보면 제가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맨몸으로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작업 선박이 진입이 돼서 세팅이 되고 하잠줄이 연결이 되고 선체의 도면이 이해가 돼야 뭔가 할 수 있는 거고, 마음만 급할 뿐이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잠수작전선 자체가 대운다 포진 자체가 서해쪽으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진해나 제주도나 이런 데 돼 있고요. 그리고 해경 자체도 잠수 능력을 자꾸 이제 보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소방대, 뭐 순환구조대 이런 데도 다 어찌 보면 한강이나 이렇게 먼 바다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거를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그 수색 구조를 강화시켜 놓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지 그게 그때 당시 해군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맨몸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메고 들어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물때 타이밍도 없죠. 그쪽 지역 전문가가 없으니까 물때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죠. 풍랑 파고의 데이터도 모르죠. 이 배가 여객선이라는 것만 알지 배 구조도면도 한 장 없죠. 해군들 헬기 타고 분명히 날아왔을 겁니다. 네. 헬기 타고 날아올 때 스쿠버 렁이나 이런 것들 잠수장에 실지 못해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버스로 다 왔을 거고, 맨몸으로 날아와서 고보트 메고 들어가서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그 위치에 대한 거, 올라가서 상황들, 그 연안부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거는 해군의 잘못이다, 해경의 잘못이다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재난 사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전 국민이 안 해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생겼다. 제가 봤을 때는 그날 들어가서 잠수 장비 세팅 다 돼 있고 그런 정보가 실시간으로 다운이 되고 지휘체계 다 돼서 어떤 형태가 그냥 실투입을 했겠죠.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간 했을 거고, 국민들이 거기서 화가 나는 거고, 그 중심에서 이제 저희가 어찌 보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작업 자체가 꼭 이제 정부나 해경에서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그게 이제 지탄을 받는 거고 그거 자체는 이제 분노는 어차피 삭혀야 되니까 저희가 뭐 그거 자체는 나중에 알면 될 부분이고 인정할 부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전문가로 봤을 때는 16일 날 어떤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다이빙을 안 했냐라고 던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상황을 모르시는 겁니다. 지금 평속이 2.7m/s입니다. 초속 2.7m/s가 52m 수심입니다. 표면부가 딱 한 100% 정도 더 나옵니다. 실제 체감하는 게. 그러면 5m, 초당 5m 정도면 담배꽁초를 하나 딱 던지면 1초 만에 5m에 가 있는 속도입니다. 사람의 전체적인 이 표면의 메쉬가 조류의 조속에 초당 5m를 불면은 지금 저희가 올라오면서 그 어떻게 보면 실종자가 4km, 5km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음해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다이버가 자연 부상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그 라이프 자켓을 입고 다이버가 그 실종자를 꺼내서 안고 어떻게 보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과정들에서 끌고 나옵니다. 맞죠? 유리창을 2개를 통과해서 올라오는 입수 과정에서 조류가 불면 다이버가 잡을 때가 하잠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한쪽으로 잡고 있다 힘이 없어서 낫는 거 또는 이 부양력이 급부양을 하니까 이걸 같이 가면 잠수병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날 지나면 정말 2km, 3km, 4km 가 있는 게 계산을 해보시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조속이 빠릅니다. 예. 이야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이 되고 저는 딴 거보다 펀딩도 그렇고 저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오해 정말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악의 뭐 상징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돌이켜보고 10시 뭐 사고 났을 때 만약 주위에 있는 그 민간 선박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 이제 배가 완전히 이제 침몰되기 전에 그 안에 진입을 해서 이제 실종자를 이제 최대한 많은 실종자를 이제 그 배가 이제 부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배가 이제 일단은 침몰이 된 상태에서의 그 과정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시스템상으로 또 우리나라 장비상으로는 굉장히 안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해상 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항만, 조선, 소에서 사용하게끔 제작이 돼 있고, 예, 이런 망망대해에서 작업을 하기에는 이제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한계를 갖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보면 배가 분명히 이제 좌연으로 조금 이렇게 기뚱했는데 일반적인 배는 보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심이 이제 물을 하반부에 채우게 되면은 경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전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뚜기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서 파악한 해경 역시도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했을 거고 그 적합한 경비정이 와서 아마 그 구조 수색 작업을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순식간에 이제 이 어찌 보면 그 선미죠 스턴 쪽이 들리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넘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해경 분들을 지탄하는 거는 뭐 모르겠으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사람들이 과적을 했는지 평균수를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배라면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이런 부양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가 이렇게 기웃떠 있어도 72시간씩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서 배수 작업을 하거든요. 한쪽에 침수되어 있는 거를 배수 펌프를 넣어서 배수 작업을 하면 배가 바로 씁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이제 수색 구조를 하는 거지. 지금 뭐 배가 이렇게 빠졌다 해서 그 몇 명이 뛰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건져내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게 왜냐하면 격방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90도 디그리를 해서 그 어쩌면 레펠 타듯이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선박 구조를 모르는데 그걸 들어가서 뭐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 밑에 있는 그 작전 투입된 경찰 한두 명이 판단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침몰된 건 아닌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변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인양 전문가들 전체들도 굉장히 놀랬고 저희도 놀랬으니까요. 철수를 못 하죠.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그 이제 실종자가 올라와서 그분들이 우는 사람과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이다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올라온 실종자를 갖고 서로 싸웁니다.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다 싸우고요. 그 과정 중에서 사람의 탈을 쓰고 그거를 그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범죄자
적인 성향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 정도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그렇게 만드는 거는 정말 이제 네티즌 중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뭐 좀 있으면 대선도 오고 뭐 반차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활용 확장하는 거지. 뭐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상황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택시 타면 뭐 저희 직원들이 요즘에 언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택시 기사가 쌍욕을 하고 막 그런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해경이나 뭐 정부도 뭐 우리를 버리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